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서 오는 미묘한 갈등,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중년이 되면 서로 다른 점들이 더 두드러지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남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여자는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하죠. 바로 이 화성대 금성의 진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년 남성과 여성 간의 소통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서로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부부 관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작합니다. 문제 해결하려는 남자와 감정 공유를 원하는 여자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시죠. 남자와 여자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 중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남자와 감정을 나누고 싶은 여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합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 직장에서 또 일이 터졌어. 이때 남편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본능이 발동해 이렇게 말하죠. 그래? 그러면 내일 상사한테 이렇게 말해봐. 하지만 아내는 해결책보다는 공감을 원했던 거죠. 대처 방안은 뭘까요?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문제 해결보다는 먼저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할 때는 정말 힘들었겠네. 괜찮아? 같은 말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랬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 괜찮아? 내 기분을 들으니 나도 마음이 무겁네.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다른 남자와 여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풀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남편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남편이 조용히 쉬고 있을 때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어. 이야기 좀 나누자. 남편은 이렇게 대답하죠. 좀 쉬고 싶어. 나중에 이야기하자. 대처 방안은 뭘까요? 남편은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과 아내의 소통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남편이 쉬고 싶어도 아내가 감정을 나누고 싶을 때는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고 나서 대화를 나누는 타협도 좋습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조금만 시간 줄래? 내가 잠깐 쉬고 나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게. 너의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남편과 나누고 싶은 아내의 갈등의 해결책을 알아볼까요? 남편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면 아내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감정을 나누길 원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야, 별거 아니야. 대처 방안은 뭘까요? 남편은 감정 표현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감정을 나누는 것은 부부 간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내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남편도 감정을 나누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실 나도 요즘 조금 힘들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너와 이야기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 아내가 말할 때 경청하지 않는 남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이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내는 답답해하며 묻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 듣고 있어? 남편은 대답합니다. 듣고 있어. 대처 방안은 뭘까요? 경청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남편이 TV나 핸드폰을 멈추고 아내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말한 거 정말 중요하네. 더 잘 들어줄게.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남편은 은퇴 준비나 자녀 교육비를 위해 저축을 강조하지만 아내는 현재의 삶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 더 절약해야 하지 않을까? 아내는 이렇게 대답하죠. 지금도 충분히 아끼고 있어. 왜 이렇게 절약만 하려고 해? 대처 방안은 뭘까요? 서로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적절한 합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삶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아내는 남편의 저축 계획을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말한 것도 맞아. 우리가 현재도 행복해야 해. 하지만 미래를 위해
조금씩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균형을 맞춰보자. 자녀 교육 문제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년 부부는 자녀의 교육 문제로 자주 갈등을 겪습니다. 남편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고 아내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길 원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해. 그러나 아내는 이렇게 말하죠.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자. 대처 방안은 뭘까요?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부모가 함께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말이 맞아. 우리 아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하자. 건강 문제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중년이 되면서 남편은 건강에 더 신경을 쓰며 식단 조절과 운동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이제 운동도 하고 식단도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 아내는 답합니다. 좀 더 쉬고 싶어. 이렇게까지 해야 해? 대처 방안은 뭘까요? 건강 관리에 대한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의 건강 관리 목표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편하게 느끼는 방식을 존중할게. 우리 조금씩 건강한 습관을 함께 만들어 보면 좋겠어. 노후 계획에 대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조금씩 일을 하면서 수입을 유지하길 원하지만 아내는 이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해. 그러나 아내는 말하죠. 이제 좀 쉬자.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지내자. 대처 방안은 뭘까요? 부부는 서로의 기대를 조율하고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남편은 경제적인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내는 여유로운 생활을 원할 수 있으므로 절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의 여유로운 삶도 중요하니 조금씩 일하면서 우리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친가와 처가 방문 문제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남편은 친가를, 아내는 처가를 방문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부모님 댁에 가야지. 그러나 아내는 이렇게 반대합니다. 항상 당신 부모님 댁에만 가잖아. 이번엔 내 부모님 댁에 가고 싶어. 대처 방안은 뭘까요? 명절에는 부부가 공평하게 양가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갈아가는 방식이나 두 집 모두를 방문하는 방법을 통해 서로의 부모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맞아. 이번 명절엔 내 부모님 댁에 가자. 함께 결정해서 균형을 맞추면 좋겠어. 역할 변화와 자아 정체성의 중년 부부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해답도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남편과 아내는 새로운 역할 변화와 자아 정체성의 고민을 겪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의 위치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아내는 자녀의 독립 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회사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예전 같지 않아. 아내는 이렇게 답하죠. 나도 아이들이 떠난 후에 내가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대처 방안은 뭘까요? 부부가 서로의 역할 변화와 자아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자아 실현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며 서로 응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둘 다 지금 중요한 전환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 함께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고 서로를 응원해주자. 성격 차이로 인한 중년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해답을 볼까요? 남편은 내향적이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내는 외향적이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격 차이로 인해 자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난 이번 주말에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 아내는 이렇게 답합니다. 왜 항상 집에만 있어? 우리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자고. 대처 방안은 뭘까요?
성격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외향적인 성향을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 주엔 내가 집에서 쉬고 싶어. 다음 주에는 친구들과 나가서 시간을 보내자. 자아 실현을 위한 도전에 대한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남편과 아내는 자아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오래 꿈꿔온 취미를 시작하려 하고 아내는 새로운 배움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이제 시간이 생겼으니 내가 좋아하는 골프를 좀 시작해볼까? 아내는 이렇게 답하죠. 나는 봉사활동이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어.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아볼까? 대처 방안은 뭘까요? 서로의 꿈과 도전을 존중하며 각자 하고 싶은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거나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응원해. 각자 시간을 보내면서도 가끔은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중년 부부 간의 혼자만의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 사용 갈등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남편은 혼자만의 시간을 더 원하고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냥 책을 읽고 싶어. 아내는 이렇게 답하죠. 혼자만 있으니까 나랑 같이 보낼 시간이 부족해. 대처 방안은 뭘까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할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도록 하자. 집안일과 역할 분담 문제로 생긴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년 부부는 집안일과 가사, 노동을 둘러싼 역할 분담에 대해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많이 일했으니 집에서는 쉬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더 많이 참여하길 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난 일을 많이 했으니 집에서는 좀 쉴래. 아내는 이렇게 답하죠. 나도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우리 같이 해야 하지 않아. 대처 방안은 뭘까요?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누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도와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일정과 피로도를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맞아. 나도 집안일을 더 도와줄게.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중년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서 남편과 아내의 성생활에 대한 욕구와 필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은 성적 친밀감을 원하지만 아내는 호르몬 변화나 피로로 인해 관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 좀 더 자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없을까?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생각이 안 들어. 대처 방안은 뭘까요? 성생활에 대한 갈등은 서로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감정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생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힘들다는 걸 이해해. 우리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찾아보자. 자녀의 독립과 관련 발생된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할 시점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편은 자녀가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자녀를 더 도와주길 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는 독립할 나이가 됐어. 우리가 자꾸 도와주는 건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나 아내는 말하죠. 그래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대처 방안은 뭘까요?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로서의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말이 맞아. 우리 아이가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되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주자. 사회적 활동과 부부 시간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남편과 아내가 각자 다른 사회적 활동을 가지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이번 주말엔 친구들이랑 골프를 치고 싶어. 그러나 아내는 말하죠. 우리 이번 주말엔 여행 가기로 했잖아. 왜 친구들이랑만 시간을 보내? 대처 방안은 뭘까요? 부부가 각자의 사회적 활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계획하고 아내는 남편의 사회적 활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 주엔 내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지만 다음 주엔 우리 같이 여행을 가자. 균형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 은퇴 후에 부부간의 역할 갈등이 생길 경우 어떤 말로 해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남편과 아내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쉬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더 많은 활동을 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이제 은퇴했으니 좀 쉬고 싶어. 그러나 아내는 말하죠. 은퇴했다고 집에서만 쉬지 말고 뭔가 함께 해보자. 대처 방안은 뭘까요? 부부가 서로의 기대와 현실을 조율하며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찾고 가사 분담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맞아. 우리 은퇴 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면 좋겠어. 그리고 집안일도 조금씩 나눠서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건강관리로 인한 중년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해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년 부부는 건강관리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건강을 위해 식단과 운동을 강조하지만 아내는 더 자유롭고 여유롭게 생활하길 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 아내는 답하죠. 이 나이에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좀 즐기면서 살아보자고. 대처 방안은 뭘까요? 건강관리 문제는 부부가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의 건강 관리 목표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편하게 느끼는 방식을 존중할게. 우리 같이 건강한 습관을 조금씩 만들어보자. 여가 시간 활용에 대한 중년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스포츠를 즐기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이번 주말엔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러 가야 해. 그러나 아내는 답합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왜 항상 친구들하고만 시간을 보내? 대처 방안은 뭘까요? 여가 시간에 대한 갈등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되 아내와 함께할 시간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 주엔 내가 친구들과 축구하러 가겠지만 다음 주말엔 우리 같이 영화도 보자. 둘 다 중요한 시간이니까. 외식이냐 집밥이냐 밥을 어디서 먹을지에 대한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은 외식을 좋아하고 아내는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오늘 저녁은 나가서 먹자. 새로운 식당이 생겼더라고. 아내는 이렇게 답하죠.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더 건강하고 돈도 아끼잖아. 대처 방안은 뭘까요? 외식과 집밥 갈등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적절히 번갈아 가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외식을 좋아한다면 가끔 외식을 하고 아내가 집밥을 좋아한다면 함께 요리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말한 대로 건강하게 먹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번 주는 집에서 같이 요리하자. 다음번엔 외식도 같이 즐기면 좋을 것 같아. 가정 내 취미생활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은 스포츠를 즐기고 아내는 문화생활을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이번 주말엔
TV로 축구를 볼 거야. 아내는 이렇게 답하죠. 매주 축구만 보면 지루해. 우리 박물관에 가자. 대처 방안은 뭘까요? 가정 내 취미 갈등은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고 가끔은 상대방의 취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박물관에 가주고 아내는 남편과 함께 축구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엔 내가 축구 경기를 보고 다음 주엔 박물관에 같이 가자. 내가 좋아하는 것도 같이 해보고 싶어.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어떤 것을 구매할지를 놓고 부부간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은 최신 기술 제품을 사고 싶어 하고 아내는 실용적인 가전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새로운 TV를 사고 싶어. 요즘 나오는 게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 그러나 아내는 답합니다. 그렇게 비싼 걸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우리 지금 있는 것도 괜찮은데. 대처 방안은 뭘까요? 가전제품 구매에 대한 갈등은 필요성과 예산을 고려해 함께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최신 제품의 장점을 설명하고 아내는 실용성과 비용 효율성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맞아. 내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 필요성을 잘 따져보고 정말 가치 있는 제품이면 함께 결정하자. 가사 노동의 방식을 두고 중년 부부 간의 차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은 간단하게 가사를 처리하려 하고 아내는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을 중요시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청소는 대충 하면 되지. 너무 꼼꼼할 필요 없잖아. 아내는 이렇게 답하죠. 집이 깨끗해야 마음도 편해. 대충 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 대처 방안은 뭘까요? 가사 노동에 대한 갈등은 서로의 기준을 이해하고 번갈아 가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가끔 아내의 기준을 따르고 아내는 남편의 편리한 방법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맞아. 내가 꼼꼼히 청소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오늘은 내 방식대로 하자. 다음엔 내가 간단히 처리해볼게. 집안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중년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은 간결하고 실용적인 인테리어를 선호하고 아내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스타일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 집 인테리어는 심플한 게 좋지 않아? 장식이 너무 많으면 복잡해 보이잖아. 그러나 아내는 말하죠. 집은 따뜻하고 아늑해야 해. 소품이 많아야 집이 더 살아 보여. 대처 방안은 뭘까요? 인테리어 갈등은 서로의 취향을 반영한 절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고 아내는 소품을 적절히 배치해 두 사람의 취향을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분위기도 중요하니까 소품을 조금 두자. 대신 공간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게 적당히 맞춰보면 좋겠어. 중년 부부의 심리적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의 위기는 부부 모두에게 심리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아 정체성, 관계 변화, 자녀의 독립 등 여러 요소로 인해 불안감과 갈등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예전 같지가 않아. 아내는 이렇게 답하죠. 나도 아이들이 떠난 후에 허전하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대처 방안은 뭘까요?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부부가 서로의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고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리 상담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둘 다 중요한 전환기를 겪고 있네.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서로를 도와가며 나아가자. 지금까지 중년 남성과 여성 간의 소통에서 가장 흔히 부딪히는 갈등 상황들과 그 해결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감정 공유가 필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공감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부부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통 방식을 통해
인생의 황금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소통과 공감을 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